사람은 보통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크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특별할 거라고, 뭔가 큰 사건이 터질 거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생 붕괴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아주 조용한 표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헬렌 카터, 68살. 그날 아침도 늘 그렇듯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포틀랜드 외곽의 흐린 햇빛. 이 집은 그녀가 35이 되던 해 남편과 함께 처음 장만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웠고, 아이를 떠나보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버텨낸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집은 그냥 건물이라고요. 하지만 헬렌에게 이 집은 기억이었고, 시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렌은 그날 자신이 이 집에서 밀려나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부엌에서 며느리 레베카 카터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집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마치 회의실에서 예산 조정을 이야기하듯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목소리였습니다. 헬렌은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라니요. 이 집은 30년 넘게 자신이 관리해온 집이었으니까요. 헬렌은 웃으며 되물으려 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그러나 레베카는 웃지 않았습니다. 레베카 카터, 42살, 글로벌 컨설팅 회사 노스브리지 파트너스의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숫자와 효율, 리스크 관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헬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말이 배려인지 아니면 정리 통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아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정리해 두자는 거야. 그 말은 헬렌의 가슴을 아주 조용히 눌렀습니다. 미리 정리. 그 단어 안에는 자신의 자리가 이미 계산해서 빠져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렌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헬렌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집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해야 하지? 그날 이후 헬렌은 집안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인데 자신이 손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헬렌은 처음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렌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조용한 한마디가 곧 모든 사람의 계산을 완전히 뒤엎게 될 거라는 것을요. 아직은 제가 주인입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말은 대부분 이런 말입니다. 괜찮잖아요. 다들 이렇게 살아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헬렌 카터는 그 말을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 말은 효심처럼 들렸고 헬렌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헬렌은 자신이 30년 넘게 지켜온 집을 내주고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들리는 아이들 발소리,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헬렌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스스로 안도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짐도 대부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욕심 부릴 나이가 아니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헬렌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 집에 있어야 했고 저녁 무렵이면 주방에 서 있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학원 픽업 좀 부탁드려요. 엄마,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좀 부탁해. 부탁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주 사소한 일이 헬렌의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저녁 준비를 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식탁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준비가 안 됐네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말도 아니었지만 헬렌은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헬렌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내 역할이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편한데요. 엄마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가. 그 말들은 감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헬렌을 더 깊이 묶어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항상 계시잖아. 그 말에 헬렌은 웃었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이후 헬렌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요. 편리하고 늘 거기에 있고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헬렌은 처음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가족이 맞을까? 아직은 대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헬렌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모든 관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리고 그 선이 가장 잔인하게 넘어지는 순간은 아무 설명도 없이 당연한 것처럼 넘어질 때입니다. 헬렌 카터는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고 아이들 목소리가 거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탁자 위에 하나의 봉투가 놓였습니다. 은행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레베카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아직도 어머니 명의잖아요.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헬렌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숨고를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마이클 이름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아들 마이클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절차야. 그 말은 헬렌의 귀에 너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그냥이라는 말, 그리고 절차라는 말. 그 두 단어는 늘 누군가의 감정을 지워버릴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헬렌은 그 순간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해를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아이의 키가 자랐고 웃음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식탁 위에서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 레베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 말은 아주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헬렌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혼자 사시긴 힘들잖아. 지금 안 해두면 나중에 골치 아파. 그 말들은 헬렌의 가슴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그 순간 헬렌은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려해야 할 존재도 설득해야 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리해야 할 변수, 정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헬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나를 이 집에서 지워내는 작업이다. 그날 이후 헬렌은 이 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이 밀려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헬렌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확인해야겠다. 이 집이 정말 누구의 것인지. 그 결심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 하나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헬렌을 완전히 다른 선택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조용하게 사라지는 순간은 집 안에 있을 때입니다. 문을 나서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조금씩 지워질 때입니다. 헬렌 카터는 그 사실을 그 집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헬렌의 물건들이 하나씩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사진 액자, 매일 아침 같은 주파수를 맞추던 오래된 라디오, 손에 가장 잘 맞던 조그만 머그컵. 어느 날 그것들이 없었습니다. 헬렌이 조심스럽게 묻자 레베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정리하셔야죠. 집이 좀 답답해 보여서요. 그 말은 정리를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헬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되는 건 물건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요. 손님이 오는 날이면 헬렌은 자연스럽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손님이 있어서요. 그 말 뒤에는 나와주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도 헬렌의 자리는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알려주었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중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는데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일반 쓰레기 말고 재활용으로 따로 버리셔야 해요. 말투는 예의 바랐지만 헬렌의 손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쓰레기마저 구분되는 순간 헬렌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헬렌은 아들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늘 바빴고 늘 피곤해 보였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따 얘기하자. 그러나 그 이따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헬렌의 말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헬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집 안 공기가 더 불편해질까봐 차라리 조용히 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헬렌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지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헬렌은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허락받고 머무는 걸까? 그 질문은 아프지만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헬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 이후 헬렌은 집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집인지 아니면 남의 집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끝났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되찾는 사람이 되기로요.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모든 판을 뒤집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큰 결심을 할 때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움직입니다. 헬렌 카터가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 헬렌은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외투를 입었고 집을 나섰습니다.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헬렌이 도착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 번호표를 뽑는 손의 떨림. 헬렌은 잠시 숨을 고르고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집 명의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을 말하는데 헬렌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차분하게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단독 소유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헬렌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독 소유주,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지워졌던 자기 자리가 다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헬렌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담보 설정이나 이전 계약은 없죠?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런 계약도 없습니다. 그제야 헬렌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담실 문 너머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결정권은 전적으로 고객님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헬렌의 등을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헬렌은 은행을 나서며 오래된 생각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헬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에 앉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은 하지 않겠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레베카의 손이 잠시 멈췄고 마이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헬렌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헬렌은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편에 서본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종종 조용한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말이 없다는 이유로, 참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마이클과 레베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헬렌 카터가 아무 말 없이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헬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렌은 집으로 돌아온 그날 이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등기부, 보험 서류, 은행 계좌,
오래전 남편과 함께 정리해 두었던 서류들이 상자 안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서류들은 헬렌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헬렌의 이름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헬렌은 다음 단계를 고민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 그날 헬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헬렌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원하지 않는데 명의가 이전될 수도 있나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고객님의 서명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헬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이 집에 대해 아무도 당연히 기대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아주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마이클과 레베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헬렌이 이미 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준비까지 마쳐두었다는 사실도요.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헬렌은 말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할 생각이다.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레베카의 표정이 굳었고 마이클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헬렌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다. 그 순간 헬렌은 처음으로 그들의 눈에 불안이 스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판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헬렌은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도권은 헬렌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누군가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헬렌이 결정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대개 큰 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식탁 위에 한 장의 종이로 놓이곤 합니다. 그날 저녁 헬렌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레베카는 그 글자를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헬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리하듯이 말했습니다. 집 매각 계약서다. 그 말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마이클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당황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헬렌은 그 목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였단다. 그 한 문장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조용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헬렌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이고 내 이름으로 지켜온 집이야.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관리될 집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집이란다. 레베카는 입술을 깨물었고 마이클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헬렌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헬렌은 처음으로 식탁에서 자기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자기 이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헬렌은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늦게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헬렌 카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되찾은 것이라는 걸요. 집은 계약대로 팔렸습니다. 복잡한 소동도 큰 말다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짜가 지나고 서명이 오가고 조용히 마무리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헬렌은 짐을 쌌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한 장, 자주 읽던 책 몇 권, 손에 익은 컵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헬렌이 선택한 곳은 작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동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집,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설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헬렌은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헬렌은 처음으로 숨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헬렌은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그 말은 후회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침묵했더라면 자신은 영영 자기 이름으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헬렌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자기 이름으로 문을 열고 자기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헬렌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집은 누가 관리하나요? 왜냐하면 이 집의 주인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헬렌 카터,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집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통쾌했던 복수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선택해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